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K2 흑표전차의 심장이라고 네. 할 수 있죠. 파워팩이 드디어 완전 국산화가 됐다. 이 뭐 여러분들 K2에 대한 그 4차 양산 때문에 알고들 계실 텐데 이거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작가님이 발제해 주셨죠?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제 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 아저씨가 방추위라고 부르는데 회의를 열어서 여기에서 K2 전차 4차 양산 산업에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처리가 됐는데 드디어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게 됐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K2의 뭐 심장으로 표현하셨고, 제가 좀 기분 나빴던 게 외국 게임에 이제 전차 나온 게임에 K2가 약간 의인화됐는데 얘가 설정이 심장이 아파. 이게 뭐 이해는 되는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게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다 잘 만들고 다 잘 되고 했는데 변속기가 안 돼. 그래서 맨날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계속 수입해서 사는 게 굉장히 아픈 손가락처럼 됐는데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국산 전차에 국산 파워팩을 실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져서 기쁜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 소식을 하면 굉장히 기쁘고 조회수도 잘 나오죠. 오는데 저는 사실 아픈 게 더 많아요. 이거는 처음 입안 때부터 잘못됐던 거고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독일처럼 상당히 앞서가는 국가도 상당한 오랜 기간을 거쳤는데 그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이거를 개발해라? 그리고 또 업체는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교훈이자 배울 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야 됐고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ROC에 조금은 못 미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땅땅 오케이. 정말 4차 양산 정도까지 갔는데도 파워팩이 국산화 안 됐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이런 면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가져가야 될 ROC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좀 가혹하다고 업체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ROC를 설정할 때는 우리에 맞는 정확한 ROC를 설정해야죠. 그거는 ROC를 설정하는 합참이나 이런 데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데가 없어서 그게 또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처음에 조건을 높이 잡았다가 이게 안 되면 조건을 만약에 낮춰버리면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업체 그러니까. 편을 드는 거냐, 뭐 돈 받았니,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손을 못 쓰고 있는 거고 업체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사장님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회사 돌아와서 야 해 그러면 계속 내려와서 밑에 우리 기술자분께서 이게 된다고요? 라고 했는데 야 무조건 해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ROC가 좀 높았던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는 자연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에서도 봤지만 기갑전, 대규모 기갑전이 열리거나 기갑 웨이브로 해가지고 뭐 평양까지 하루 만에 진격한다? 실전에서 과연 가능할까? 없죠.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장군님들은 사석이 아닌 공석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유사시에 어떤 돌발 변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ROC를 외국 사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게 좀 모자란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충족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늦었지만은 변속기의 국산화 축하할 만한 일이죠. 축하할 만한 일이고 결국에서는 파워팩이 완전 국산화가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K방산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 다뤘던 저는 이제 다른 포커스로 다뤘죠. K2의 완전 7기동 군단에 편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왜냐? 무조건 방산보다는 우리 국방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는 시각이고 또 다른 시각으로는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아마 발제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얘기해 주신다면? 뭐 세부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그 내구도 검사가 320시간 아마 연속으로 가동되는 시간이겠죠. 이 시간인데 306시간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14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가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드디어 자기네 자국산 그걸 포기하고 우리나라 엔진과 파워팩을 들어가는 거 결정이 됐거든요. 그 엔진이기 때문에 뭐 대충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4시간 정도면 업체에서 나중에 추가로 보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산 전차, 뭐 해외에서 유튜브 같은 데 뽑으면 항상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차가 K2 전차인데 이 전차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파워팩이 계속 국산화가 안 됐다가 이번에 국산화가 됐다라는 지점들. 저 역시도 방위 사업의 수출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이 국내 방산에 업체들이 탄탄해지고 자국군, 한국군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좀 더 가성비가 좋아진다라는 지점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가성비도 좋죠.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요. 물론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유지 보수죠. 그리고 또 즉시에 유지 보수가 처리가 그렇죠. 된다는 거. 네. 이게 뭐 부품이 해외에서 오는 거 내지는 심한 거는 아예 또 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산화가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늘 제가 이야기하듯 국산화가 만사는 아니다. 맞습니다. 도입이 훨씬 유리한 것도 많아요. 사실 소형 드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안 돼 이게 생산 기반이 복구되려면 몇 년이 더 걸려야 돼. 그러면 남들은 이만큼 앞서가는데 도저히 안 된다 판단했을 때는 도입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도입을 하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도입하기가 좀 그런 게 일단 굉장히 싸잖아요. 대량으로 도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배울 게 많고 더 대량이면 라이센스 생산도 그렇죠. 네.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가장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될 건 역시 대한민국의 국방이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선순을 다 내려가면서 네. 의사결정을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영화 쪽에 일도 하고 있는데 네, 영화에서 그러시죠.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완벽하게 짜인 판은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완벽하게 짜려면 계속 시간이 늘어져요. 감독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일단 찍어보자. 아. 어느 정도 구성이 갖춰지면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고서 계속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ROC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320시간인데 306시간. 여기서 감독님이 누군가 있다면 네. 일단 찍어보자라는 말이 나올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320시간인데 160시간이면 안 되지만 그렇죠. 뭐 300시간 넘겼으니까. 예. 네.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데 제가 다시 영화 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의외로 잘 나와 그림이. 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하는 적도 있거든요. 혹은 그게 기반으로 다음 컷이 훨씬 예쁘게 나오고 대신에 그 생각은 해야죠. 우리가 왜 ROC를 이렇게 잘못 맞췄을까?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뭘까를 파악해서 그거를 고치려는 노력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모자라도 이번에 넘어갔으니까 됐다 하고 슉 잊어버리면 계속 그 시스템상으로 그 다음 것도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도 역시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 문제가 잘못됐고 이걸 어떻게 고치는지도 같이 논의해 봐야 되겠죠. 네. 또 하나 제가 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방위산업 입장에서 보니까 아쉽다면 아쉽고 이걸 좀 잘 활용해야 된다 싶은 거는 우리는 일단 어떻게 됐든 이원화가 됐어요. 뭐냐 무슨 소리냐 K9에 들어가는 심장하고 K2에 들어가는 심장의 업체가 다 달라요. 물론 마력수가 다르고 뭐해서 하지만은 둘 다 파워팩이 성공은 했지만은 다르게 가져간다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방위 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온 거는 다 어느 정도 주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반이 없는 데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 체제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발전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쪽으로 가니까 한 회사가 그 부분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네. 뭐 이게 적절한 지적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우려 섞인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이건 좀 짧게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으로 짧게 네. 마치지만 뭐 내용은 임팩트 있었다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짧은 것도 간간히 네.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